자, 그러면 예비죄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거 채팅에 이렇게 보더라. 화면 공유. 자, 이제 미수범에 관련된 거 봤고, 예비죄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예비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비죄에 대해서 공동정범 아니면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문제, 하는 문제와 예비죄의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쟁점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비죄는 뭐 따로 기본적인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실행에 착수 이전의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예비행위라 그러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점에 나눠봤을 때 여기가 기수다. 이거 너무 뒤로 가서. 자, 이 기수고 여기가 미수당 실행에 착수다. 실행에 착수라 그러면 실행에 착수한 시점부터 기수가 되기 전까지의 단계, 여기를 우리가 미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기수라고 하는 범죄, 기수의 기본 범죄가 있으면은 이 기본 범죄로부터 이 미수라고 하는 영역, 미수라는 영역, 기수라는 영역이 있다면은 이 기수라는 범죄부터 미수라는 영역으로 구성 요건이 수정된 겁니다. 우리가 구성 요건에는 기본 구성 요건과 가중 구성 요건, 감경 구성 요건 있죠. 그럼 각칙상에서 이제 그 가중 감경을 논하는 거고, 총칙상에는 자, 이것이 기수라고 하는 것이 기본 구성 요건이면은 기본 구성 요건이면 얘는 수정 구성 요건이라고 그래요. 기수 범위에 대해서 수정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고, 이 앞부분의 예비 단계, 더 앞부분 단계인 예비 단계도 우리가 이걸 다시 또 하나의 수정 구성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정 구성 요건 관련돼 가지고 얘는 결국 이 기본 범죄를 처벌하는 것인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 범죄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화될수록 미수범도 처벌하고, 수정해가지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또 수정해가지고 예비범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이 수정 요건, 구성 요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실행행위라고 하는 건 어디 있느냐? 실행행위라고 하는 건 이 기본 범죄의 실행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 법익 침해에 대한 실행행위가 있다. 그랬을 때 실행행위는 이 기본 범죄 안에 있는 실행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다 수정된 거기 때문에 이 기본 범죄 안에 있는 실행행위에 대해서 수정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 예비죄의 법적 성질을 그 예비행위의 법적 성질 관련돼 가지고 이걸 수정 구성요건이다. 또는 견해는 뭐냐? 수정 구성요건은 기본 범죄가 계속 발현된 거다. 미술한 단계로 더 확장되고 예비한 단계로 확장된 거다. 그래가지고 수정 구성요건을 보는 견해는 이 법적 성질을, 예비죄의 법적 성질을 발현 형태로 봐요. 즉 기본 범죄가 발현된 거다. 미술한 단계로 발현되고 예비한 단계로 발현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자, 예비죄를 독자적으로 처벌하자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비죄는 예비죄 자체가 갖는 독립범죄다. 라고 하는 독립범죄설이 있어요. 자,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이 발현 형태설을 취하고 있다는 게 다수설의 입장이고, 판례 입장도 특히나 발현 형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 독립범죄라 보면 얘가 미수범 자체가 독립범죄다 그러면 기수범에서 실행행위가 있듯이 이 독립범죄를 보는 견해는 어떻게 해요? 독립범죄를 보는 견해는 이 예비행위에서도 예비행위에서도 자체가 실행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비행위가 갖는 자체의 실행행위가 있다. 그다음에 기수범은 기수범에서의 실행행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독립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반면에 이 발행 형태로 보는 견해는 어떡하냐? 발행 형태로 보는 견해는, 자, 실행행위인 건 기수범에서의 실행행위만을 실행행위로 봐야 된다. 한 가지 발행 형태설 중에서도 예비범죄의 실행행위를 따로 인정할 수 있냐는 데 가지고 예비행위의 실행행위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 실행행위는 여기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이 실행행위가 발행 형태로 계속 수정돼 왔듯이 이 실행행위도 기본범죄 실행행위 이외에 미수범이 갖는 미수범만의 어떤 수정된 실행행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발행 형태설을 취하면서도 실행행위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주로 이 견해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 입장은 실행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범 성립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범 성립이 가능하냐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독립범죄로서 예비죄 자체의 실행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실행행위에 가공하는 이게 글자가 이렇게 되냐? 여기에 가공하는 공동정범. 즉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야 되는데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이 실행행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 성립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이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해서 교사하는 교사범이라든가 아니면 방조범 성립 가능하다는 거다요. 자, 근데 실행행위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요? 이 독립범죄, 발행 형태 중에서 예비죄의 실행행위, 독자적인 실행행위를 부정하면은 실행행위가 독자적인 실행행위 없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어떤 실행행위의 기능적 분담이라고 하는 공동정범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견에 의할 때면 얘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예비죄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범의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교사범과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이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은 뭐냐? 우리 판례 입장은 자, 실행행위가 있지 않느냐? 독자적인 실행행위가 기본 범죄로부터 수정된 실행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실행행위에 기능적 행위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교사범과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행행위성이 인정되는데 왜 교사범과 방조범을 인정할 수 없냐? 우리 판례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건 그 예비죄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실행행위에 기능적 행위 기여가 가능하지만 예비죄의 실행행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이 독립된 기본범죄 실행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익 침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정형된 행위로서 구성요건에 있는 행위가 딱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수정된 예비죄에서의 실행행위라는 건 실행행위성은 인정되어 있지만 그 실행행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넓은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교사범과 방조범을 인정하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해지는 그러니까 이 다른 형태에서 말하는 이 실행행위는 기본 범죄에서 실행행위보다 좀 더 이렇게 넓어진 실행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동정범만 인정해야지 교사범과 방조범까지 인정하면 교사범과 방조범의 성립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다수학설의 입장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예비죄에 대해서 법적 성질과 그 예비죄에서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이 공범 성립 문제를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예비행위에서 또 문제되는 거는 자, 예비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자, 여기에 실행의 척수가 있다. 자, 여기가 기수다. 그랬을 때 기수범죄가 기수범죄가 몇 년이더라? 기수범죄가 법정형이 5년이에요. 자,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떤 행위를 실행에 착수해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쭉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여기서 중지했습니다. 중지하면 중지한 범죄는 무조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기 때문에 얘 법정형 어떻게 됐어요? 얘 법정형은 최하 2년 6월이 되죠. 무조건 반을 깎아주는 거니까. 그 때문에 얘는 2년 6월 이하의 법정형이 된다는 겁니다. 5년 이상일 때 2년 6월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상일 때. 자, 그럼 어느 행위를 하다가 이 행위를 하다가 여기서 중지하면 어떡하냐? 그 예비행위를 했는데 여기 예비당이니까 예비행위를 갖다 중지했어요. 자, 그럼 얘 했을 때 얘 법정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범죄가 기수범위 5년인데 이 예비죄는 뭐다? 얘 예비죄 법정형은 3년이에요. 자, 그럼 3년이면은 기본적으로 예비죄를 중지하면은 이 중지 미수를 준용해 가지고 예비죄의 법정형이 3년에 반을 깎아 가지고 1년 6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예비죄 중지에 관련된 논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정형이 특이하게 돼 있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예비죄에 대해서 중지미수의 규정을 갖다 준용할 수 있냐는 모든 범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죠. 내란죄 단순 가담자.
내란죄 단순 감자가 5년 이상인가? 5년의 기수가 5년인데 예비 내란죄 예비죄는 3년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단순 가담하다 예비죄 중지하면 1년 6월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다. 그냥 3년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이 예비의 중지에 대해서 예비의 중지에 대해서 중지미수 적용설이 있고 중지미수 적용하지 말자 하는 뭐 부정설이라고 하는지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견해,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자, 우리 판례 입장이 이거는 명확하게 예비죄에 대해서는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판례가 타당해요. 왜냐면은 판례는 중지미수라고 하는 건 실행의 착수 이후의 개념이지 실행의 착수 이전에 중지미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에 따르면 그렇게 범죄 체계론을 저기 뭐야 범죄 체계론을 허물어가면서 행위자한테 유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판례 입장은 얘는 불합리하지 않냐 그랬을 때 판례 입장은 뭐라 그러냐면 자, 얘가 예비죄 3년 이하 3년의 징역 이하의 징역이라도 이거는 뭐다? 이거는 양형에서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지. 판사들이 아무리 뭐 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도도 판단 못 해주겠냐. 또 이런 거는 판사들의 양형에서 판단하면 될 정도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교수는 자수한 경우에 대해서 뭐 감경 규정을 자수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감경 규정을 적용해 주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지미수 적용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냐? 이거는 범죄 행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중지미수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무조건 부정설인 판례 입장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정설인 판례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판례 입장이 제가 볼 땐 타당합니다. 또 자, 만약에 이걸 불능미수 유추적 저기 뭐 중지미수에 대해서 유추적용 하자는 견해를 따라가면은 예비행위를 중지했으면 그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여부를 또 한 번씩 판단해 줘야 돼요. 근데 예비의 중지라고 하는 이 논점이 실제 시험에서 잘해야 5점짜리 논점인데 예비의 중지에 관련된 학설 써주고 그럼 예비의 중지에서 중지미수 적용한다면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자의성 여부 다 논해주고 이러다 보면 쓸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잘해야 5점짜리 5줄에 마무리해야 될 쟁점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쓸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예비죄 중지해서 이제 부정설을 따라가면 돼요. 올해 시험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야주 강에서 그러니까 야간 주거침 강도의 실행의 착수가 주거침이냐 강도로냐 봤을 때 강도 시점이다. 폭행 협박 시점이라 그러면은 야주 강에서 예비 단계에서 중지한 경우 어떡할 거냐? 예비 단계에서 중지한 경우에 그때는 중지미수의 이 예비의 중지에 대해서 그냥 부정서 입장에서 예비죄 중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 중지미수가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중지가 진짜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다 판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판단하고 이거는 부정설이 맞아요. 형법의 체계를 무너뜨려가면서까지 행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비죄 관련된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쟁점들을 보고 자 관련돼 가지고 뭐 예비죄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 뭐 쭉 보면 되게 박스로 정리해놨죠. 제가 이렇게 발행 형태설은 인간 그러니까 수정 구성 요건을 인정하는 발행 형태설이고 독립범죄설은 수정 구성 요건이 아니라 그냥 기본 범죄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판례 입장에 따르면 발행 형태설을 취하면서도 실행행위성을 긍정해 가지고 이 공동정범만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와 관련된 것도 보면 되고 예비의 중지에 대해서는 뭐 판례는 여기 보는 것처럼 중지 미수는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착수 이전 단계에서 필요 없다. 그러나 긍정설은 뭐 이렇게 형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면 준용하지 않는데 학설적으로는 긍정설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시험 여기 보면 되겠지만 시험에서는 그렇게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17년도 6회 변호사 시험에 관련된 케이스가 나왔었는데 자, 이거 뭐야? 이게 뭐 잘못 눌러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갑을병은 현금 자동 지급기 부스에서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병은 범죄에 사용할 전자 충격기를 구하기로 했어요. 자, 얘네가 금원을 뺐는데 전자 충격기를 구해서 뺏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강도에 대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자, 공모라고 물건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전기 충격 구하여 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공모를 한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 강도의 공모 이후에 물건을 준비했기 때문에 강도의 예비까지 나간 겁니다. 근데 범행에 가담한 것을 후회하고 병 자신은 그만두겠다고 말을 잠적했어요. 자, 예비행위에 해당하는데 잠적하니까 갑과 을은 어떻게 단둘만으로는 자신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금을 빼앗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 훔치는 케이스인데 예비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얘네가 실행 착수지는 이르지 않아서 강도 예비 행위를 한 다음에 얘네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중지한 겁니다. 그 강도 행위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지를 했는데 그럼 이 예비의 중지에 대해서 중지 미수를 적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쟁점 보면 갑을병행위가 강도 예비죄에 해당하는지 그다음에 이 강도 예비죄에 대해서도 갑을병이 같이 예비행위 같이 되면 공동정범 인정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전기 충격기를 구해줬지만 그 잠적했기 때문에 예비행위를 중지했는데 예비의 중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각각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면 먼저 갑을병행위가 강도 예비죄에 해당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은 뭐 강도 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을병은 강도를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전기 충격기를 구해 강도 예비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병은 그만둔다고 말하고 잠적하였고 갑과 을은 자신만의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강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강도 예비죄에 해당한다. 간단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도 예비죄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독립범죄서를 취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발행 형태서를 취하면서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 이 입장에서는 예비죄의 공동정범 성립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또 판례는 이 견해고 발행 설치하면서 예비죄 실행성 긍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판례 입장에서는 예비죄 공동정범이 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발행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예비행위에 대해서는 뭐 예비라는 특수한 구성요건의 실행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 그 때문에 강도죄 성립 가능하다고 보고 자 중요한 거는 예비한 행위를 한 자가 자의로 더 이상의 범죄 실행을 포기한 경우에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써놨지만 만약에 유추 적용을 허용하면 어떻게 해요? 유추 적용을 허용하면 그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인정 여부 판단해야 되고 또 여러 명이 참여했다. 그럼 그 자의성 인정된다면 여러 명이 참가자 사이에서 중지범을 다 인정할 수 있겠느냐 논의까지도 논의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그런 논의들은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학설들 이렇게 보면은 유추 적용을 뭐 부정하는 견해, 유추 적용 긍정하는 견해,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견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정설이 판례예요. 판례는 유추 적용서 부정설 입장이다.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판례 입장에 따라 끝내버리면 됩니다.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자 여기 뭐 형의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범죄 실현 단계에 따른 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비 중지를 부정하고 형의 불균형은 예비 중지를 자수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가 감안하는 건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도 되고 뭐 검토는 이런 의미로 판단해도 되고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실행의 착수 이전의 개념에서는 중징미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그냥 예비의 중지에 대해서는 중징미수의 효과를 적용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강도 예비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뿐이다. 이렇게 언급해주고 끝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예비죄에 대해서 중징미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어떡하냐? 밑에 보는 것처럼 갑을병은 예비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검토를 할 때 어떡하냐? 검토를 할 때 유추 적용하자 전면적으로 유추 적용하자 하는 이런 견해를 주장하면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의성이 인정되는 여부인지 뚝 판단해야 돼요. 그다음에 얘가 갑을병이 했기 때문에 그럼 자의성 관련돼 가지고 자의성이 갑을병한테 다 적용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만 한 사람만
자의성 행위를 중지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다 언급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언급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비죄 중지에 관련돼 가지고는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예비죄 중지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의시험에 나온 게 올해 모의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올해 모의시험에 나왔던 거는 조금 이제 이게 왜냐면 중간간죄에 예비가 생겼지가 그 강간죄, 강간과 추행해제 작년에 이제 예비 음모가 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1학기 때 강의할 때는 강의안이 옛날 강의라 가지고 그걸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강간과 추행해제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은 그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 간음죄와 관련돼 가지고 2항이 신설됐다는 거. 그러니까 2항이 신설된 거는 결국 그 13세 이상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그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 이외에 13세 이상자부터 16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성인이 19세 이상자가 간음하는 경우도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로 처벌하겠다 하는 그 법조문이 생겼던 것과 그다음에 예비 음모와 관련돼 가지고 강제 추행을 뺀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다 예비 음모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다. 그것이 성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강간과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게 올해 모의시험 이제 8월 모의시험 1문이었는데 자 갑은 의뢰 여동생 A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은 A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겁니다. 자 근데 술이 약했던 A가 어떻게 했냐 이제 술을 같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술이 약했던 A는 양주를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어요. 자, 갑은 동업 경기였다가 배신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힌 을이 갑자기 떠오르자 을의 여동생이었던 A를 평소 흠모하던 후배 병을 꼬셔가지고 A를 성폭행하여 을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갑은 어떻게 했냐면 A를 평소 흠모하던 후배 병을 꼬드겨가지고 A를 성폭행하여 을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 준강간, 만취되어 있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이제 마음먹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마음먹었다는 건 준강간을 갖다가 교사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준강간에서 교사를 한 겁니다. 바로 병에게 전화를 건 갑은 A가 만취했으니 오피스텔에 와서 간음하도록 권했어요. 자, 관련돼 가지고 그게 권하니까 그러고 나서 뭐 이게 끝났다는 겁니다. 자, 결국 얘는 뭐냐? 갑의 행위는 준강간에 대해서 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병이 이제 병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얘가 이제 오피스텔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은 어떡하냐? 그런 제안을 받았던 병은 평소 오피스텔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받던 병은 오피스텔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건 이제 중간간에 대해서 자기가 실행에 착수하겠다. 라가지고 승낙하고 들어온 거죠. 자, 근데 A가 만취하여 안방에 잠이 깊이 들려 있자 간음할 목적으로 침대를 그러니까 병은 중간간 행위하는데 한 행위는 간음할 목적으로 침대를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러다 그 후에 어떻게 했냐? 그 후 서서 A를 한참 지켜보던 병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을 바꿔 간음하지 않고 거실에 나와 혼자 술을 더 마신 후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 결국 얘는 중간간을 교사하고 얘는 뭐 했어요? 중간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승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행에 착수가 있느냐? 중간간에서 간음할 목적으로 침대를 정리했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최소한 중간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우리 교환에 나와 있듯이 최소한 한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침대를 정리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병 자체는 뭐예요? 병 자체는 중간간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와서 예비 행위를 한 다음에 예비 행위까지 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간의 예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어. 그럼 예비죄 중지가 인정되냐? 중지 인정되지 않아요. 그냥 중간간의 예비예요. 얘는. 자, 그럼 갑에 대해서는 뭐예요? 갑은 얘한테 범죄를 교사하고 얘도 승낙을 했는데 얘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갑과 병은 또 뭡니까? 결국 31조 2항에 의한 효과 없는 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둘 예비 음모로 처벌하기 때문에 갑은 뭐다 또 중간간에 대한 예비 처벌을 판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몰랐던 갑은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깨자 오피스텔에 있는 병을 보고는 자, 자기가 병한테 여자를 갖다 중간간 하라고 했고 자기는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보니까 병이 와 있어, 자기 집에. 자, 그러니까 병을 보고는 이 갑이 어떻게 했냐. 자, 갑은 을에게 전화해가지고, 갑은 을에게 전화해서 내가 병을 시켜 A를 겁타도록 했는데 지금 병만 내 집에 있고 A는 나갔어 라고 말하고는 오피스텔을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제 열받았죠, 오빠가. 자, 이제 화가 나는 병은 뭐예요? 화가 난 을은 갑과 병을 응징하기 위해 A의 남자친구 정과 함께 오피스텔로 찾아갑니다. 새벽 4시경에 오피스텔로 찾아와갔으나 병의 오피스텔 호실을 잘못 알고 B의 오피스텔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B가 놀라 문을 열자 B를 병으로 오인하고 복도로 끌어내 주먹질과 발키질을 하면서 매우 때렸어요. 자, 얘는 지금 둘이 어떻게 했어요? 오피스텔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 범죄 목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주거 침입자가 성립된다고 봤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과연 지금은 범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 관련돼 가지고 주거 침입이 성립할 수 있냐는 거는 대법원 판례 입장에서 애매해졌다는 거 지금요. 대법원 판례는 그 범죄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와 관련된 그 판례는 저기 뭐 판례 변경하지 않았어요. 즉 간통 목적으로 들어올 때 일방의 동의를 받고 들어왔지만 다른 사람의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했을 때 그때만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런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하여튼 둘이 다 오피스텔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 주거 침입죄가 된다. 그리고 이제 B를 병으로 오인하고 폭행하기 때문에 객체의 착오이기 때문에 뭐요? 이 부분은 객체의 착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저희 뭐 피해 객체의 착오이기 때문에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고의의 기소가 인정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맞은 병인지라고 때린 B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아니라 가지고 구타를 중단했는데 B는 복도벽에 뇌손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자, 을과 병은 뭐예요? 공동 주거침입 했고 공동 폭행이나 공동 상해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해 치사나 폭행 치사가 되고 이 치사에 대해서 공동정범 결과적 가중으로해서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 그런 논의들이 요 쟁점에 요것들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병의 제체 중간간에 예비자가 성립하느냐, 이 병이라는 애는 직접적으로 실행을 한 거죠. 자, 병인 중간간체 예비에 관련돼 가지고 중간간의 실행의 착수는 뭐냐? 환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거나 간음의 수상이라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에 내 최소한.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침대를 정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행위는 뭐예요? 병의 행위는 바로 그냥 중간간의 예비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작년에 305조의 3이 예비죄가 신설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강간죄 예비죄 신설됐지만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강제추행죄는 뭐다? 강제추행죄는 예비죄가 없어요. 강제추행죄는 예비죄가 없는 건데 이거를 김성동 교수님 교과서에는 강제추행죄도 예비죄가 신설됐다 이렇게 잘못 적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책을 개정하시면서 조교들도 없으니까 누가 검토를 못 해줘가지고 그걸 안 했는데 그건 김성동 교수님 책하고 몇 가지 책들이 잘못 나왔는데 법조문으로 보면은 강제추행죄는 예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놔야 돼요. 나중에 가서 강간죄를 다 잘 보겠지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 같은 예비죄, 준강간죄는 예비죄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럼 병은 예비죄야. 중간간의 예비야. 자, 여기 관련돼 가지고 그럼 어디 갔어? 병은 중간간의 예비인데 중지미수 적용할 수 있겠냐? 이 7점이에요. 자, 7점인데 여기서 그러면 중간간에 대해서 예비를 갖다 인정하겠다. 중지미수를 인정하겠다. 그럼 이건 배점도 7점이라는 건 좀 많이 준 편인데 여기서 만약에 판례는 그렇죠. 판례는 유추적인 부정설 입장이다. 검토 및 사안 해결해 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예비죄 중지는 중지미수의 효과를 유추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 예비죄 성립한다. 이렇게 써도 일곱줄 간신히 했습니다. 만약에 아까 봤던 것처럼 유추적인 긍정설로 가면 어떻게 해요? 긍정설로 가면 얘네들이 해야 될 건 뭐다? 똑같은 것처럼 중지미수에 얘가 스스로 중지했는데 자의성 인정될 것이냐는 문제까지도 언급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일곱 줄 안에 쓸 수 있어요? 못 써, 일곱 줄 안에. 그렇기 때문에 딱 그냥 지금부터 2학년 때부터 예비죄 중지는 판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면서 중지미수로 기술하면 5점 내서 채점하는 건 이 채점이 10점인데 결국 실행의 착수를 인정해서 잘못 보면 반 깎아놓고 채점하라는 거죠.
내가 볼 땐 채점 기준표를 작성한 양반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빵점이야 이거. 실행착수 인정하면. 실행의 착수 인정해서 중짐수 가면 열심히 썼지만 빵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물론 모의 시험이니까 이렇게 기술 주지 마, 이렇게 채점하지만은 실제 본 시험 채점 기준 같은 경우 보면 그 경우는 다 빵점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 중짐미수 관련 이 예비에 대한 중짐미수 같은 걸 보면 되고, 자 가변 채척은 간단해요. 중간 간에 예비죄 관련돼 가지고 관여한 게 뭐냐? 얘가 뭐 당연히 기능적 행위집에 인정되지 않죠. 그럼 교사범으로 봐야 되는데 교사범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실패한 효과 없는 교사이기 때문에 결국 중간 간에 교사자와 피교사를 중간 간에, 자 얘는 결국 효과 없는 교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갑이 교사했어. 근데 병이 승낙했는데 실행의 착수가 인정 안 돼. 그럼 갑과 병 둘 다 중간 간에 예비로 처벌하는 거예요. 자 교사자 피교사 중간 간에 예비죄로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교사자는 중간간에 예비죄로 처벌되고 이 교사자인 갑도 보다 얘도 중간간에 예비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작년에 개정된 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결론은 중간간은 교사였으나 효과 없는 교사로서 중간간 예비죄로 처벌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채점 기준표 보면은 여기 보면 갑이 A의 한거불능을 유발하고 해가지고 뭐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해서 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만약에 아까 기능적 행위를 인정해가지고 갑과 병이 공동정범입니다. 교사범 문제가 아니라. 즉 그렇기 때문에 갑과 병이 공동정범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자 얘네들 공동정범으로 보면 결국 갑과 병은 뭐요? 예비 단계에서 공동정범이 인정됐느냐. 즉 예비죄 공동정범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학설 정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일본 점수를 주라는 건데, 6점 내서 주라는 건데 큰 의미는 없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쟁점이 나오면은 그렇게 써야 된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을과 뭐 갑의 을과 정의 제척은 뭐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자, 을과 정이 갑 B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공동으로 침입했으므로 폭처법상 공동 주거 침입자가 성립한다로 딱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또 논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판례는 명시적으로 한 사람의 동의를 받고 들어온 한 사람의 최소한 한 사람의 동의라도 받고 들어와서 평화롭게 들어온 경우에는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폭처법 위반 관련된 공동폭행 또는 공동상해가 되겠죠. 근데 학설에 의할 때 뭐 착오지만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고의가 인정된다. 자, 그럼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와 관련돼 가지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결과적 가중범위 폭행치사죄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제가 공동행위와 예견 가능성 인정되므로 폭행치사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랬는데, 결과적 가중범위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 관련돼 가지고 그냥 공동행위와 공동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게 뭐야? 행위를 공동으로 했고 공동행위와, 자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둘 다 인정되므로 폭행치사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고 해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상해 고의로 봐 상해치사죄로 논증한 경우도 논리의 타당성 점수 부여하라는데, 이거는 상해치사로 보나 폭행치사로 보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를 올해 8월 달에 보면 모의 시험이었는데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 모의 시험은 뭐 살인의 예병에 관련된 간단한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A의 승용차를 절취한 갑은 어떻게 했냐. 자, 갑은 정을 알고 있는 친구 을에게 절취한 자동차를 보관시켰는데 며칠 후 승용차를 팔아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갑이 열받겠죠. 그러니까 갑은 병과 함께 을을 살해하기로 공모했어요.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그 다음날 갑과 병은 회칼을 준비했습니다. 살인죄 예비에 해당하네. 자, 그럼 살인죄 예비에서 실행 책사에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 앞에 타고 준비 함께 승용차 타고 을의 집 앞에 이르러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근하는 을을 살해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가는 순간 병이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고 하자 갑도 그날 일진이 살았다고 생각하여 을에 대한 살인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각각 기회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럼 살인죄 실행에 척추지 않고 살인죄 예비 단계네. 예비 단계면 살인죄 예비해서 둘이 했네. 공동정범 성립할지 여부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그만뒀어. 예비행위를 또 중간에. 그러면 예비죄 중지 적용될지 여부. 중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인 예비죄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면 갑과 병은 각각 병은 뭐 의료를 살해하고자 했는데 예비행위를 중단하는 바 살인 예비죄 공동정범 성립인 중지미수 이러면 된다. 자, 이게 살인죄 실행에 착수하려는 데가 실행에 착수에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 음모가 성립만 문제될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살인죄 공동정범 인정 여부는 앞에서 봤던 거 똑같은 거예요. 독립범죄 해설을 취하는 입장과 발행 형태를 취하면서 예비죄 실행성 긍정하는 입장에서 공동정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 예비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예비의 중지에 대해서 중지미수 규정을 유충할 수 있느냐. 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그냥 유추경솔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 보면 어떡하냐. 관련돼 가지고 예비죄 중지에 대해서 중지미수 규정 유충경솔 인정을 한다 가지고 중지미수의 자의성부터 판단했는데 이거는 옛날 강의 교환에 있던 거 그대로 놔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이거 쓸 필요 없어. 중지미수의 유추적용 관련돼 가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정리돼요. 판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로 유추적용 부정설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걸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자, 만약에 이걸 안 끝내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안 끝내고 만약에 유추적용을 긍정한다. 그러면 이제 검토 및 사안이 뭐예요? 여기 이런 것처럼. 검토 및 사안은 유추적용설 긍정설 입장입니다. 긍정설의 입장이면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쓸까? 자, 만약에 유추적용 긍정설의 입장이라면 유추적용 부정설의 입장이라면 요 2번 단계, 그 2번 단계에서 요것만 쓰면 됩니다. 근데 유추적용 긍정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써야 되고 여기도 이것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설 입장에서 요거 하나만 쓰는 게 낫지 유청형 부정설 입장에서 이것만 쓰는 게 낫지 유청형 긍정해가지고 이거 다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이게 5점 7점짜리 외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예비죄에 대해서는 중지미수경을 당연히 적용하지 않는 게 맞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두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죄 중지 관련된 부분은 봤고 그다음에 뭐 모의시험 15년도 모의시험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미수죄와 미수론 관련된 부분들, 각종 미수범과 예비에 관련된 부분까지 마쳤습니다.